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자를 구성하는 구성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을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특별히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직접 그 의사를 묻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법 개정에 관해서만큼은 국회가 제시해 주는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사안 하나하나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의 의사 표시가 바른 의사 표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을 이해하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국회가 선정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선정한 주요 의제 가운데 총각 및 기본권에서 두 번째로 수도 규정의 신설 여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수도란 다름이 아닌 서울이죠. 우리는 그렇게 오래지 않은 과거에 수도를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전 국민이 논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내가 평가하기에는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대충 봉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런데 국회 개헌특위에서 다시 수도 규정을 신설할 것인가 하는 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의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신설이라는 두 글자, 이것으로 시작을 하죠. 신설이란 새로 설치한다. 헌법의 경우에는 새로 둔다. 이런 뜻입니다. 새로 둔다는 것은 그 전에 없었던 것을 둔다는 뜻이죠. 그 전에 있었다면 새로 두는 것이 아니라 고치거나 제거하거나 한 과정을 거칠 겁니다. 우선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헌법은 1948년에 만들어진 건국헌법이 처음에 대강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덧붙여 가면서 쓴다는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헌법은 처음 만들면 그것으로 영원히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이죠. 다만 소소한 국가의 구조가 아니라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쳐야 하겠고 또 국론 통일을 위해서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했을 때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남겨두었고 그것을 우리는 헌법 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없던 것을 새로 넣겠다 하는 것이 과연 개정의 의미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개정이란 이미 있는 것을 조금 보수하는 것, 조금 손보는 것, 이것이 본래 의미입니다. 물론 최광의로 가게 되면 없던 것을 새로 갖다 붙이는 것, 이것도 개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헌법이란 가능하면 손대지 않는 것, 가능하면 최초의
그 원본을 보존하는 것, 거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하는 점을 항상 유념해 두고 이 헌법 개정에 대한 사항들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죠. 신설한다고 한다면 어떨 때 신설하는가? 어떤 이유로 신설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물론 그 이념적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국가를 만들도록 국가에 대한 사항들을 세세히 규정하는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래서이지요. 그래서 헌법은 국가를 건설할 때 청사진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만드는 청사진 하면은 골격 또는 뼈대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비유를 한다면 사람의 경우에 그 정신을 담는 신체가 있죠. 이 신체를 국가 구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 구조, 또 과거의 헌법 교수들이 즐겨 사용하던 권력 구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2017년 현재입니다. 헌법은 이미 1948년에 만들어졌죠. 그러니 사람으로 친다면 지금 국회가 이 수도 규정을 새로 장착하려고 하는 그 인간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에 이미 태어난 인간에게 그 인간의 신체 골격에 덧붙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떨 때 덧붙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죠. 그것은 아마도 사람이 그 신체에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이 없는 채로 결여된 채로 태어났다. 그랬다면 새로 장착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다. 이런 뜻이 되겠죠. 지금 국회에서 수도 규정을 신설하겠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수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마치 인간이 불구의 몸으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어딘가 빠지고 모자라는 헌법이었다는 인식을 한다면 그러면 수도 규정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수도 규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지 혹은 몸 안의 어떤 장기 이런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신설을 해야 하겠죠. 그렇게 그 대강의 어떤 윤곽을 잡아놓고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장 이해력 연습을 한번 함께 해보기로 하죠. 이러한 점입니다. 국회 특위는 개헌 특위는 왜 수도 규정을 신설할 것을 의제로 정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참고로 할 수 있는 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가 밝힌 그 내용입니다. 소개를 하면 헌법재판소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관습헌법으로 성립하여 있고 변경을 위해서는 첫째, 성문헌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거나 둘째, 관습헌법의 효력 요건인 국민적 합의가
소멸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이러한 내용을 국회 특위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도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몇 가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서울이 수도라는 것을 헌법에 명확히 기재하기 위해 이것은 왜냐하면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172조에서 수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수도라는 것을 명확히 기재하기 위해서 이번 개헌을 하면서 수도 규정을 넣자고 한 것인가? 이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고, 둘째,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수도는 관습 헌법을 근거로 성립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성문 헌법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넣자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세 번째, 서울이 수도라는 것을 바꾸고 싶어서 수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몇 가지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가장 그 국회 특위의 신설을 주장하는 측의 입장일까 하는 것은 주요 논거 가운데 첫 번째 논거를 보게 되면 좀 더 쉽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논거는 법률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 말은 법으로 정해서 이런 뜻이고, 시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헌법의 수도를 법률로 정함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래서 여기서만 본다면 시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탄력적이라는 것은 잘 바뀌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수도를 바꾸기 쉽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더구나 법률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헌법의 수도를 법률로 정함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것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헌법에 그들의 수도는 평양이다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수도를 다른 곳으로 바꾸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하죠. 그런데 이번에 이 개헌 그 주요 의제 속에 들어있는 수도 규정은 방금 소개했듯이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넣겠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법률에 위임을 하게 되면 아무 때나 세종시로 한다, 광주로 한다, 제주도로 한다. 이렇게 그냥 법률만 바꾸면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있는 서울이라는 수도를 헌법에 규정하지 않았는데 헌법에 규정하겠다는 것도 근거도 희박하고 또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그들의 논거가 너무나 불분명한 이런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헌법은 살짝 딛고 넘어가는 징검다리처럼 헌법을 이용하는 것이죠. 헌법에 수도 규정은 법률로 한다는 것을 넣기 위해서 개정을 하면서 거기에 수도 규정을 넣자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 규정의 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수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률로 수도를 시시때때로 시대 변화에 탄력적으로 이곳저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넣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도 규정이 헌법사항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죠.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지만 헌법에 없는 것을 근거를 다른 데서 찾아오는 헌법재판소, 시대의 희극이었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개헌특위는 역시 외국 입법례를 또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헌법을 개정할 때 외국 입법례는 참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어떤 때 참조할 수 있는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이고, 다만 참조할 수 있는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헌법의 이념, 국가의 형태,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의 형태, 국회의 형태, 법원의 형태가 동일할 때, 그럴 때 참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둡니다. 국회 특위가 소개한 외국의 입법례는 두 건입니다. 하나는 독일이고 하나는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리아인데, 독일은 1949년 제정헌법이고 독일은 연방국가입니다. 우리와 국가 형태가 다르죠. 대한민국은 단일국입니다. 오스트리아 1920년 헌법인데 역시 이것도 연방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일국이어서 참조할 수 있는 국가들이 아닙니다. 이제 수도라는 말 자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도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머리 숫자를 씁니다. 그 도시 가운데 머리에 해당되는, 그래서 가장 큰 도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 또 주로 통치권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다루는 기관이, 통치기관이 모여있는 도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될 사항이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언론이나 공무원들이 중앙정부라는 말을 쓰는 것을 종종 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국가 구조라든지 이러한 법률적 개념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그들에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은 단일국입니다. 단일국은 정부가 3권으로 나뉘어 있으면 3개밖에 없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바로 그 국가의 정부가 있는 도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전적 정의입니다. 수도란 정부가 있는 도시.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가 있는 도시, 이렇게 하는 것은 연방국을 대상으로 할 때 그 내려놓은 정의를 그대로 번역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그냥 국가의 정부가 있는 도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부란 통치기관을 가리키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통치기관은 3개가 있다고 했죠. 입법정부, 국회, 집행정부,
행정부를 포함한 행정부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그 다음에 사법정부, 법원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이 정부가 있는 도시다. 그러면은 현재 서울에 다 있죠. 그런데 그 서울이 수도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다. 이것이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조직법 제12조를 보면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라고 하죠. 결국 통치기관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수도에 둔다고 규정을 둔 것은 그 사법정부 법원조직법입니다. 결국 법적인 근거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연방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방국가의 수도는 연방정부가 있는 도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연방정부는 동의어로 중앙정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단일국인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지방정부라고 하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정부를 가지고 헌법기관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행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일부라도 시행을 하게 되면 헌법 위반이고, 그리고 국가의 그 헌법적 구조를 침해하고 스스로 바꾸는 범죄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수도는 서울이죠. 그런데 이 서울이라는 단어 자체, 그 뜻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이란 그 낱말 자체가 수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법적인 근거나 다른 것이 만일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수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법원조직법에서 그 통치기관을 서울에 둔다고 했다는 점도 유념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하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우리의 건국헌법에서는 수도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도를 규정하지 않는 헌법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이 수도를 규정해야 되는 것은 연방국가의 경우에 그 필요성이 좀 더 큽니다. 수도를 어느 주에 둘 것인지. 그렇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이 수도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조직법으로서 국가를 조직할 때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다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건국헌법이 수도를 규정하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든 헌법 제정 권력의 결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존중해야 하겠죠. 결국 수도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도라고 하는 것은 헌법 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현재 이것을 주요 의제에 넣어 놓은 것은 개정 사항이어서가 아니고 신설 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이 기회에 한번 넣어보자. 그러나 헌법은 없는 것을 갖다 붙이거나 있는 것을 떼어내는 그러한 개정은 애초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관습 헌법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렇게 했는데 건국헌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상 수도는 헌법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습헌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수도는 서울이다 하고 판단을 했던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의미가 없죠. 만일 여기에 불만이 있는 국민이 있으면 또 헌법재판소에 물어보십시오. 판단해달라. 지금 가능한 상황이죠. 그 다음 서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수도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전체 국민입니다. 그리고 국민인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구성원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는 헌법상 유일한 권력체입니다. 권력은 이럴 때 파워라고 쓰고 통치기관은 대통령도 권력이 없습니다. 권한만 있죠. 그래서 주권자의 구성원인 우리가 직접 헌법 개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할 그러한 때가 왔고 지금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논의한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이해를 하고 또 정리를 해서 자신의 의지로 그 내용을 나는 이렇게 의사표시한다 하고 알리는 활동을 하기로 합시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헌법 개정 주요 의제 가운데 이 내용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의사표시를 하기로 합시다. 물론 그 상대방은 지역구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연락하기가 쉽겠죠.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무실을 찾아가도 좋고 우편물을 보내도 좋고 또 온라인상으로 알려도 좋은데 그 상대방의 정당에 관계없이 그들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상관없이 모두에게 의사표시를 합시다. 국민은 어떤 정당의 지지자거나 어떤 정당의 당원이 아닙니다. 국민은 그러한 정치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들을 정당의 경우에는 관리를 하지만 진짜 그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관리하는 것은 우리들 국민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이념과 관련 없이 국가를 운영하고 지금과 같이 헌법 개정안을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법률안이라든지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실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헌법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들이 비논리적이면 안 됩니다. 우리 5천만이 넘는 전체 국민의 오늘과 내일이 그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뽑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경력 있는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은 너무나 큰 고비를 넘고 아직도 올라가야 할 곳이 까맣게 멀기만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내가 우리 주권자의 구성원들이 시대적 사명을 제대로 이행을 하고 국가를 지키고
헌법을 지켜야 할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